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또 어떤 주제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오늘은 턱관절 장애 및 턱관절 증후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박사님께서 턱관절이 우리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참 다양하다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 하나하나 기초부터 뭐 턱관절이란 무엇이고 또 어떤 기능을 하는 관절인지부터 소개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제 뭐 아나운서님께서도 이제 처음 접하시는 것 같으니까 네. 이제 가장 기초적인 걸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턱관절은 우리가 입을 벌리거나 이제 담을 때 움직이는 이 귀 앞에 그리고 또 이제 귀 앞이면서 광대뼈 그 밑에 쪽에 위치한 양측성 관절입니다. 그리고 이 턱관절은 이제 뼈는 하나지만은 두 개의 이제 관절을 가지고 있는 특이한 관절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래 턱뼈가 이제 위 턱뼈랑 같이 이제 연결된 부분이 이제 측두골 사이에 위치하는데 양쪽 광대뼈 및 귀 바로 앞쪽에 이제 위치하면서 이 아래 위 턱관절 사이에는 디스크라는 이제 이 디스크 원판, 관절 원판이 또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디스크 원판은 근육과 인대에 의해서 지지되면서 디스크는 이제 측두골 아래 턱뼈, 측두골과 아래 턱뼈 사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마찰과 자극을 완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턱관절은 입을 벌리거나 음식을 저작하거나 침을 삼키게 하는 등의 다양한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턱관절 장애라는 게 그 아래 위 턱뼈가 연결되는 이 턱관절 부분에 국한된 이 관절 장애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제 단순한 이제 턱관절 장애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턱관절 자체에 국한돼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대체로 이제 턱관절 장애라고 표현하면은 턱관절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인 턱관절과 그 주변의 어떤 근육과 인대 디스크 그리고 아래 위 턱뼈 사이에 어떤 이상이 이제 생겨서 턱관절 잡음이 발생하거나 또는 개구장애, 턱관절 통증 등을 주로 나타내는 턱관절 자체 내 기능장애 등을 주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여기에 턱관절 이상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갈이나 이약물기 등의 부정적인 습관도 같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박사님, 그렇다면 이 턱관절 증후군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먼저 턱관절 증후군이라 하면은 이제 이 일반적으로 근만성적인 턱관절의 문제가 원인이 돼서 나타나는 우리 신체 전신 증후군을 표현하는 용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턱관절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 신체에는 두 가지 형태로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한 가지는 턱관절 자체에 나타나는 문제, 즉 아래 위 턱뼈, 그리고 턱관절의 디스크와 이 디스크를 붙잡고 있는 인대나 근육 등의 연조직의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턱관절 주변에는 이제 어떠한 불편 증상도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 양측 턱관절의 불균형이 원인이 돼서 턱관절 주변에 분포된 신경계의 근육계 이상을 유발하면서 그와 이제 연관된 뇌신경계 및 전신 척추 이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 중에서 후자의 경우가 말하자면은 다양한 전신성 질환을 포함하는 대부분의 턱관절 증후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턱관절 장애와 턱관절 증후군은 전혀 다른 내용이었네요. 예, 조금 다른 내용이죠. 네. 일반적으로 턱관절 장애 하면은 이제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턱관절의 구성 요소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턱관절 이제 증상을 말하는 거죠. 즉 턱이 아프다든지 소리가 난다든지 또는 입이 잘 안 벌어진다든지 턱이 빠진다든지 등의 이제 턱관절 장애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이제 일반 뭐 시청자 및 청취자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러나 턱관절 증후군은 턱관절 장애가 이제 만성적으로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오랫동안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래서 이 만성 턱관절 증후군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특이한 것은 턱이 아프거나 또는 입이 잘 안 벌어지거나 등 이제 턱관절 자체의 어떤 불편 증상은 거의 갖고 있지 않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기껏해 턱관절에서 어떤 가벼운 잡음 소리가 난다든지 입을 벌리고 닫을 때 턱이 지그재그로 조금씩 움직여진다든지 하는 정도만 느끼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만성적인 고질적인 척추 질환이라든지 또는 만성 어떤 퇴행성 관절 질환 그리고 각종 뇌혈관계 질환이나 뇌신경계 질환 또 그 이외에 희귀 난치성 질환 등도 사실은 그게 원인이 돼서 나타나는 건데 설마 턱관절과 관련이 있을까? 그렇게까지 상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턱관절 증후군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말하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턱관절 증후군은 대체로 턱관절 이상이 오랫동안 이제 지속되면서 신경계 시스템을 깨뜨리고 그리고 근골격계 구조를 무너뜨리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턱관절 이상으로 인해서 서서히 진행된 턱관절의 좌우 불균형은 그것이 비록 이제 미세한 턱의 불균형일지라도 턱관절 주변에 분포된 신경계 이상 그리고 근육과 인대 등으로 연결된 두개골 뼈의 구조적인 이상 그리고 턱관절과 연결된 이 상부경추의 아탈구 이상을 초래하게 되고 또 턱관절과 연결된 그 뇌줄기 그리고 신경 근육 골격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증상을 통틀어서 턱관절 증후군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박사님이 턱관절 증후군에 해당되는 증상을 좀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좀 더 소개를 해주시죠. 예, 턱관절 증후군에도 이제 또 뭐 자세히 설명드린다면은 급성 턱관절 장애가 있을 수 있고 이와 관련된 또 증후군이 있으면서 만성 턱관절 장애와 또 관련된 증후군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급성 턱관절 장애가 나타나면서 이제 같이 우리 신체에 나타날 수 있는 증후군에는 가장 흔한 것이 두통과 편두통 그리고 이제 턱 주변에 있는 귀의 통증이라든지 또 턱과 가까운 이제 목 주변의 어떤 통증, 목과 어깨 주변의 근육통 그리고 근육의 긴장 및 또 치아가 아픈 치통 등이 있겠습니다. 네, 급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만성 턱관절 장애와 관련돼서 나타나는 이 턱관절 증후군은 어떻습니까? 예, 만성 턱관절 장애 관련돼 나타나는 이제 턱관절 증후군에는 좀 더 이제 좀 전에 급성과는 전혀 이제 다르게 턱관절과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일 것 같은 그런 이제 다양한 전신 질환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그동안 발표된 논문을 근거해서 이제 제가 소개해 드린다면은 우선 만성적인 턱관절 장애가 이제 진행되며 이와 동반되어 나타나는 턱관절 증후군에서도 두통과 편두통은 이제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이제 두통일지라도 좀 더 아주 심하고 고질적인 만성적인 두통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 만성 턱관절 장애가 되면은 이제 이게 우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만성적인 피로, 수면장애 그리고 불면증 또 어떤 생산력의 감퇴라든지 이 또 정서적인 결여로 나타나기도 하고 자존감의 또 어떤 이 부족 또 생식 기능력의 이제 감퇴, 금단 증상 등의 여러 가지 증상을 나타내면서 광범위한 신체 전신 증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박사님 우리가 이 보통 뒷목이 뻣뻣하거나 네. 뭐 어깨가 무겁고 또 목과 어깨 주변에 이게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것도 혹시 그러면 턱관절 증후군에 해당이 되나요? 당연합니다. 어깨뿐만이 아니라 이제 허리 디스크 질환이나 허리에 있는 협착증 또 이 전신 또 무릎 등등의 이제 관절 질환, 소화기 및 생식기 질환 그리고 호흡기 질환, 뇌혈관계 및 뇌신경계 질환 등이 대부분이 자세히 살펴보면은 대부분 급성 또 혹은 이제 만성 턱관절 장애로 인한 턱관절 증후군에 또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턱관절 증후군의 목록을 이제 보면은 각 분야별로 대략
거의 200가지 가까이가 증후군을 세분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체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질병 증상이 사실은 턱관절 증후군이 아닌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 의료인이나 일반 대중들도 자신이 갖고 있는 각종 그런 만성병 또는 난치병, 원인 불명의 희귀병들이 사실은 모두 턱관절에 문제가 돼서 척추 구조가 무너지고 신경계 구조가 무너져서 생긴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현실인 거죠. 요즘 주위에서 보면 턱이 아프거나 또 뭐 입이 잘 벌어지지 않거나 뭐 예. 턱에서 심한 소리가 나서 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거든요. 예. 우리가 평소에 미리 턱관절 장애를 의심할 만한 뭐 증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예, 턱관절 장애는 턱의 어떤 불편 증상을 못 느끼면서도 전신에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 인자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실 가장 심각한 현대인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턱관절 장애는 턱이 아프고 입이 안 벌어지고, 또는 소리가 나고 하는 것만 알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서양의학적인 치료로서는, 이 턱관절 장애에 대한 국소적인 턱관절 장애든 턱관절이 만성적으로 돼서 나타나는 전신질환이든 그 해결책을 아직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오늘 제 설명을 듣는 시청자 및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가볍게 흘려서는 안 될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이 알게 모르게 급성적 또는 만성적 턱관절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앞으로 소개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각종 질병의 원인이 자신에게 이미 진행된 턱관절의 불균형이 원인이 돼서 나타나는 만성 턱관절 증후군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턱관절 장애를 의심할 만한 증상으로 또 어떤 것들이 더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예, 이미 자신에게 이미 턱관절 장애가 진행되고 있구나를 의심할 만한 증상들을 한번 소개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을 벌리거나 다물 때 턱에서 어떤 소리가 나거나 턱이 지그재그로 움직여지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이미 턱관절의 불균형 문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기간에 걸쳐서 진행된 결과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이 턱 주변 부위가 뻐근하게 아픈 경우가 많다든지,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일을 간다든지 또는 일을 악물거나 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면은 이미 턱관절 장애가 상당히 진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안면 부위에 통증이 있다든지, 또 머리가 아픈 두통이 있다든지, 뒷목이나 어깨 통증으로 또 연관돼서 나타나는 그런 통증이 있다면은 나는 지금 이미 상당히 턱관절 장애가 많이 진행되고 있구나, 그렇게 알면 되겠고요. 귀 앞쪽에 턱관절 주위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뻐근하게 아프다든지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 개구장애가 발생하게 된다면 당연히 턱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평소는 괜찮은데 하품을 한다든지 입을 크게 벌릴 때 입이 잘 다물어지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또 입을 벌리고 달 때 턱이 걸렸다 넘어가거나 또는 턱이 빠지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 이것도 이미 상당히 오래 진행된 겁니다. 그리고 턱관절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안면 비대증이 굉장히 가속화돼서 나타납니다. 1년 전에는 내 얼굴이 반듯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내 얼굴이 광대뼈 높낮이가 많이 틀린다든지 눈썹의 높낮이가 틀린다든지 비대증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입을 벌리고 오래 코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입으로 숨을 쉬는 것이 편한 구강호흡을 하고 있다든지 코골이가 심한 경우도 이미 턱관절 장애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드린 그런 증상들이 있다면은 여러분은 자신이 갖고 있는 각종 어떤 희귀 질병이나 통증성 질병이 사실은 대부분의 자신의 턱관절의 불균형에서 그게 원인이 돼서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이 생겼다고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네, 오늘 턱관절 장애와 또 턱관절 증후군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예. 다음에는 이들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마무리를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턱관절 장애와 턱관절 증후군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시청자 및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께서 현재 지니고 있는 각종 가벼운 질병이나 또는 만성병, 난치병은 목뼈에서부터 꼬리뼈까지 여러분의 척추 구조와 관련된 질병들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의 척추 구조가 정상적이라면 사고가 바이러스가 아닌 한 절대로 발병될 수 없는 질병들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각종 척추 질환, 즉 디스크 협착증 또는 척추 분리증이나 일자목, 일자허리 또는 척추 전후만 등의 그 대부분의 그런 질병들이 여러분의 턱관절의 불규정의 원인이 돼서 나타나는 턱관절 증후군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양측 이 턱관절 주변에는 9개의 뇌신경 그리고 고유신경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턱관절 주변에는 C5라는 그 신경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들 신경계와 C5가 망가지게 되면은 뇌줄기, 즉 뇌 중심 센터로 지속적이고 부정적인 어떤 시그널을 발생시키게 되고 이게 서서히 만성적인 질병, 그리고 고질적인 질병으로 전이되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희귀난疾병으로 또 전변되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그동안 해결되지 않던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이제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턱관절의 불균형을 한번 의심해보고 자세히 진찰해 보십시오.